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5월 8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모두 3일 동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번 달은 연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3일 동안 쉬고 왔었지만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흐름이 조금은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0.5%의 상승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코스닥은 0.3% 하락이 나오면서 조금은 흐름이 나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장에는 흐름이 좋았던 만큼 그게 조금 더 크게 와닿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삼성전자의 흐름이 좋았어요. 우선주까지 2%의 상승이 나왔고 또 네이버의 좋은 실적 발표와 함께 오랜만에 5%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고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로서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는 만큼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는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았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확실히 에코프로 그룹주가 또 무너지니까 지수 자체도 크게 무너지는 것 같고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코스피도 오후장에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확실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0.5%의 상승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모처럼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4월 7일 이후로 가장 많은 순매수네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큰 상승이 나왔던 네이버 역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랜만에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오늘 6% 이상의 급락이 나왔던 에코프로 기관의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지만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최근의 수급은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삼성전자, LG이노텍,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모처럼 네이버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을 보면 기관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삼성전자, LG이노텍, 현대차, 카카오뱅크 외국인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은 국내 증시가 휴장이었고 그때 미국 증시가 상당히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나스닥이 2.2% 급등이 나왔고 또 목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금요일에는 무려 2.2%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저항선이었던 12,230포인트 여기를 지금 5번째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지금이 5번째죠. 그리고 저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S&P 500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날에 1.8% 급등이 나왔고 다우지수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2.2%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물론 하이닉스의 흐름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반도체 흐름이 오늘은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이번 주에 나스닥이 12,230포인트를 돌파해주는지 그걸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0.6% 하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반대로 0.6% 상승이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1.5%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코스닥은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코스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일본 증시를 제외하면 오늘 아시아 시장의 흐름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고용지표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고용지표가 비교적 부정적으로 나올 때 연준의 긴축 정책이 조금은 완화될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시장에 반등이 나오는 조금은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반대로 또 고용이 잘 나오면 긴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에 또 시장에 급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고용의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어요. 4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25만 명이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그렇다면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는 시장이 어느 정도 빠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 급등이 나온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긴축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오히려 고용이 나빠지는 것보다는 여전히 탄탄한 고용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최근과는 반대되는 흐름이 나왔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플에서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금요일에 4.6%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애플은 삼성전자에 비해서 아마 시가총액이 4배 정도? 그 정도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종목이 4.6%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플의 실적이라든지, 또 두 번째는 긴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여전히 탄탄한 고용까지, 그게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를 보더라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 또 저항선을 지금 5번째 맞닿았던 만큼 이번 주는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국내 증시도 코스피 기준으로 2500포인트를 저점으로 삼아서 또 시장이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번 주는 반도체 관련주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네이버도 오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죠. 1분기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고, 또 새롭게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4%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계속 하락하던 주가가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는 추세 하락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저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세 변공이 될 수 있는 차트로서 참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점도 계속 높여가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는 카카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런 부분의 실적이 조금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또 높은 해외 매출 비중, 그리고 새롭게 발표되었던 주주 환원 정책까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지난 5일 현지 시각에 유엔과 튀르키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 4자 곡물 협정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 7월에 맺었었던 곡물 협정을 오는 18일에 종료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곡물 사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또 시세를 분출하고 있어요. 자, 지금 한일 사료가 21%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고려산업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팜스토리도 17% 급등이 나오고 있고, 오랜만에 다시 한번 사료 관련주들이 또 한 차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자, 주봉으로 볼게요. 작년 초부터 해서 4월 말까지 한 4개월 정도 급등세를 보여주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약간은 시장에 반대되는 인버스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달가운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상승이 나오는 이유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에 전쟁이 발생이 되었고, 그 때문에 곡물 수출길이 막히면서 굉장히 사료값이 폭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7월쯤에 한 이쯤 되겠네요. 흑해를 통해 수출하는 것이 합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조금은 선제적으로 고점을 찍고 올해 3월까지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5월 초에 곡물협정 회의가 있었고, 그게 지난 5월 5일날 있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 연장을 하지 않고 종료를 할 것이라고 위협을 하는 만큼 그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지난주에 곡물 관련주에 상승이 나왔었고, 또 오늘은 주말 사이에 나왔던 파기 가능성까지 그런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오늘 사료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약간은 시장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시점이 시점인 만큼 작년 무렵에는 금리 인상이 초입이었었고, 또 지금은 금리 인상의 말기란 말이죠. 그래서 시장이 이때하고는 조금은 반대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버스되는 종목이라고 해도 작년과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조금씩 마무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분기에 정말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경기 침체는 얼마나 얕게 올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별 이슈인데, 테슬라에서 실리콘 응급제를 활용해서 원통형 배터리에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리콘 음극재는 대주전자재료가 있죠. 물론 오늘은 갭 상승으로 출발했었는데 10% 이상의 갭을 띄우고 출발했어요. 하지만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좋은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한 달 동안은 매물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하락세로 마감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재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떨어지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과거 한 달 동안 하락 속에서 약간의 매물 출회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의 시작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흐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내일부터도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져서 이번 달은 보다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응원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